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을 또다시 북한에 돌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등을 미국이 해결해주기 전에는 대선 상황을 지켜볼 뿐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미국 그레이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움이 된다면 미북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외교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이전 수사법의 연장선이라며 큰 의미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1월 대선 전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어떤 정권과 협상을 해야 할지 지켜볼 것인 만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indicated zer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I don't see any diplomatic effort with North Korea started again until after the election.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선 전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would have a summit if the U.S. indicated it would accept the Hanoi proposal that Trump rejected. But if the U.S. is not prepared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then I think Kim Jong-un is going to wait until after the U.S. election.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 구미를 당길 수는 있겠지만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We will have a North Korean situation in which they are suffering very badly from economic effects of coronavirus, including lack of trade from China. So you can imagine, as you know, for Kim Jong-un, he may be quite tempted by promise of economic help from South Korea that could come with another summit with Trump.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I had been suspecting that he thinks it could be useful to his legacy and to his re-election campaign, and so I do not rule it out. President Trump could change the policy overnight, so I don't rule it out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do something big that would entice Kim Jong-un.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정상회담이 되려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논의된 뒤 회담이 열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4개월 안에는 영변핵 시설 폐기도 어려울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했고 이집트와 캄보디아 원조는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진전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65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8일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국무소위원회가 가결한 이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4억 6,7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당초 행정부의 요청보다 211억 5,800만 달러 많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 시간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올해도 이들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등의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년도 미얀마에 대한 원조 요건엔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이 포함됐는데 이런 내용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또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 담당에게 미국 내 한인 지역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미북 이상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인들을 파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이어 현재 타결의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입장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관한 입장을 법안에 담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세출위원회 심의와 표결은 오늘 실시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호주의 린다 레이놀드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증대된 위협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7일 국방장관 화상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범위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절차를 명백히 밟을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3국 장관들은 대북 제재 이행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정제유와 석탄, 기타 금수 품목 등의 공급을 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환영하면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북한 정권에 맞섰고 법의 지배하에 그들에게 도전했다며 이는 우리 부부가 북한에 대해 맞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 미화 약 17,500달러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에 승소한 원비어 부부는 법의 지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현재도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또다시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국제교류 전문 법률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가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파워 순위는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으로 전 세계 199개 나라 가운데 103위이며 이는 공동 순위 등을 감안하면 최하위권의 영향력입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올해 3분기 여권 영향력 1위 국가로 일본을 꼽으면서 일본 여권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이라고 밝히고 이어 싱가포르와 한국, 중국 등의 순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공공 외교 웹사이트 쉐어 아메리카가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인 수전 안 커디를 미국의 영웅이자 선구자로 소개했습니다. 쉐어 아메리카는 이달 초 게재한 글과 영상을 통해 커디 여사는 미국 해군에 입대한 첫 아시아계 여성이자 해군 역사상 첫 여성 장교이고 미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로 수십 년 동안 국가에 봉사했으며 은퇴 후에는 재미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디 여사는 선구자이자 용감한 장교, 공동체 지도자,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의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커디 여사는 191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2015년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